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도시관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이촌 일동 주민을 위한 용산구의 치안 대책과 향후 파출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촌 파출소 존치 약속을 왜 하였으며 이후에 왜 바뀐 것인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나무 소공원 내 이촌 파출소가 존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마켓데이가 2017년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8년 구청장님께서 이촌동 주민들께 파출소 존치를 약속했던 당시에는 이촌 파출소가 대한민국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었고 공원 조속 계획에도 파출소가 공원시설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존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마켓데이가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파출소 건물이 2019년 4월 26일자로 사유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마켓데이는 2019년 4월 30일까지 파출소 건물을 이전하라고 강제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용산경찰서는 파출소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한 내 이전 부지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촌동 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켓데이 요구에 따라 한 달에 1,650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였고 임대 기간이 만료된 2020년 4월 30일에는 이촌 파출소는 이촌동 주민센터 부지로 이전해서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파출소 기능이 사라진 현재의 건물을 공원관리시설로 변경하여 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해서 파출소가 더 이상 공원 내에 존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켓데이는 사업 지연을 목적으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다 많은 토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보상비 산정 관련하여 대지로 평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꿈나무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총 예산은 얼마 정도 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해 28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여기에는 꿈나무 소공원 외에 이촌 소공원의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꿈나무 소공원 토지와 이촌 파출소 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은 9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부지 매입 후에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는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꿈나무 소공원의 정확한 보상비는 사업시행 기관에서 2개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소유자가 1개소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해서 평가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나무 소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 절차와 예상 기간, 이촌 파출소 설치 의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꿈나무 소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초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근 또 국민권익위에 토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대지로 평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수용 불가로 결정됨에 따라서 공원 보상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면 내년에는 보상 협의 및 수용 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한 후에 소유권이 우리구로 이전되면 절차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금액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 금액이 발생할 소지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촌동에 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촌동 주민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구의 치안 대책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경찰 소관 사무로 주민의 치안에 대한 계획이나 건의는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해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촌 파출소 존치를 위해서 용산경찰서와 많은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드립니다. 45년 동안 이촌동 주민의 치안을 담당해온 이촌 파출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30일 폐소되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이촌동 주민센터의 치안센터가 5월 1일 개소되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에 의하면 이촌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 한강로 파출소를 한강로 지구대로 신격시켜서 이촌 치안센터와 함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는 등 치안 공백을 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촌 파출소를 대신해 단기적으로는 이촌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통해 부지를 확보해서 파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파출소가 생기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촌동의 치안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용산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치안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빌딩 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변경 지정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용산구의 주변 지역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들개 문화공원과 문화공원 하부의 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빌딩 주변 거들개 문화공원은 용산역 광장으로부터 용산공원까지 공원길을 조성하는 용산공원의 관문으로 대규모 시민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문화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에는 주차장과 이용 주민을 위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앞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상의 공원 관리동을 지하에 배치하고 추후에는 문화공원의 공원 차량과 스텝 대기실 등의 문화행사 지원시설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모이게 되는 문화공원에 주차장 그 밖에 시설이 없다면 공원 주변의 무단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오히려 현재보다 극심한 교통 혼란이 예상되고 또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산역 주변의 공공주차시설 대부분이 철길 건너 서쪽의 전자상가 쪽에 편중되고 있고 문화공원 주변에는
공용주차장이 없어 주차시설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같은 도심권인 종로와 중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종로구의 자동차 등록 대비 주차장 면수 확보 비율은 186%이고 중구는 209%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46%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용산역 남측의 최소한의 지하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분당선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및 새서울철도와 사전 협의를 하였는지, 또 하였다면 어떤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조합에서 우리 구의 주민 제안한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 우리 구는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 공람과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신분당선의 사업자인 국토교통부와 새서울철도와도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새서울철도로부터 4월 28일 국제빌딩 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구간은 신분당선 구간으로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확정 시 국토교통부 및 새서울철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결정 시에 우리 구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국토교통부 및 새서울철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용산구청은 주민 공람 시 1,000명이 넘는 많은 주민의 반대 탄원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이 서울시 주차 상한제 정책 방향까지 역행하면서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비사업 변경 주민 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의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에 따라 적법하게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서 우리 구의 주민 제안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 서울시의 주차 상한제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차장법 제1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차 대수를 제한하는 부설 주차장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아닌 주차장의 부대 시설 종류와 규모를 제한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하 공용주차장 신설건에 대한 정비사업 변경안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문화공원이 언제 완공될 예정이냐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부지는 국제빌딩 주변 재개발 구역의 기부 체납 토지로 한강대로와 접한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의 토지와 건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 5구역의 철거가 완료된 후에나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공원 지하는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조합에서 제안한 지하 주차장 설치 관련 절차가 금년 말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화공원 조성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과 구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보류되었습니다. 보류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후 공문이 접수되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 일정은 서울시의 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사업 제안자인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에 심의 결과와 보완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 제안자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면 다시 서울시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 설치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혈세 18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공원이 완공된 후에는 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이 같은 시설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 발전과 우리 구 전 국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셔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